그러면은 가장 먼저 뭐 직업, 돈을 버는 행위, 약간 그런 거는 어떤 거였나요 처음에? 야, 돈을 가장 먼저 벌었던 거는 알바적으로 따져봤을 때 저는 통역. 아, 통역이요. 통역을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네. 교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네. 그때 통가라고 네. 이 통가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뉴질랜드랑 인접한 국가인데 국가대표 럭비팀이 네. 그 아시아 한장 쿼터를 네. 따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매치가 있는 중요한 경기에 제가 통역을 들어간 거예요. 네, 교수님이 시키시니까 그때 네. 저희 교수님이 이제 대한 럭비협회 그 네. 이제 임원이셨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통역을 해보고 재밌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통역을 많이 하고 비보이 행사 같은 거 통역 많이 하고 어. 가수들 통역도 많이 했었고 거의 뭐 동시 통역 막 이런 그런 거. 그런 거였죠. 약간 이제 수행비서처럼 외국 아티스트가 네. 오면 네. 예전에 이제 스윗박스라고 네. 아 스윗박스. 스윗박스 예전에 되게 핫했었잖아요. 싸이월드 막 예전에. 네. BGM 최고 수익 올렸던 스윗박스가 왔을 때도 통역을 이제 제가 했었고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이 오면 네. 제가 가가지고 이제 아티스트 옆에 붙어서 심부름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알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통역도 근데 완전 재능의 영역 아닌가요 사실? 그 막 엄청 빨라야 되고 캐치 근데 잘해야 되고. 네. 그게 제가 그때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분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지는 않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통역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배웠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박재민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일단 싼 값에 통역 그렇게 하면 하루에 막 5만 원, 아 정말로요? 10만 원 이렇게 받고 했거든요. 싼 값에.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는 미국 살다 온 게 있으니까 발음은 괜찮고 네. 기본적인 거는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걸 가지고 이제 콘텍스트, 이제 맥락을 빨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악을 해가지고 공연, 무대, 또 비보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무대에 좀 익숙하니까 네. 아티스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사운드 체크, 조명 이런 단어들을 좀 알잖아요. 네네. 뭐 라이트가 어쩌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빨리 파악을 하니까 이런 거를 빨리 우리 단어로 순화를 해서 통역을 하는 그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거를 적재적소에 그냥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또 저도 이제 비보이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으로서 아티스트들의 그런 감정이나 고충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했던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쌌고 그래서 아티스트들하고 통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전 되게 좋았던 게 사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시험에 안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공부했던 거 까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험에 틀렸던 것만 기억이 나잖아요. 네. 통역의 영역이 딱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가도 이 사람이 쓰는 단어, 이 사람이 쓰는 표현이 내가 쓰던 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 결국 중요한 게 뭐냐? 현장에서 배우는 것만큼 더 기억이 오래 남는 게 더 뭐 견줄 게 없더라고요. 그 제가 영어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던 게 비보이 통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늘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비보이들끼리 쓰는 단어가 비슷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뭐 차서 올려라, 버텨라, 밸런스를 맞춰라, 그럼 뭐 비트, 템포, 리듬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는 상황에서 표현법만 다르다 보니까 비보이 통역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비보이 용어들에다가 얹기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영어 실력이 빨리 늘더라고요. 더 빠르게 습득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통역의 영역은 제가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그리고 많이 늘었던,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영역으로 기억에 남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통역을 일을 오래 하셨어요? 통역 일을? 통역을 그래도 한 10년? 그러면은 그 10년 이상 이렇게 하시면서 중간중간 뭐 다른 일을 계속 얹으신 건가요? 새로 시도를 하신 건가요? 시작을? 그렇죠. 되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유연성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제가 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영어를 통역을 하면서 뭐 정말 어줍지 않지만 조금씩 공부를 하고 조금씩 능력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를 다른 데 쓸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이제 국제심판이었어요. 국제심판?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않나? 근데 내가 통역하면서 썼던 스포츠에서의 어떤 영어 쓸 수 있지 않을까? 국제심판. 그리고 또 어디에 쓰기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 사회를 보기 시작하는데 사실
한영 MC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가 있는데 네네. 영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다 너무 전문가 분들이세요. 네. 한국 통번역대학원, 네. 한국 외대 통번역대학원이라든지 뭐 정말 엄청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박재민이 영어를 좀 해봤단 말이야. 네. 그리고 MC를 좀 해봤단 말이야. 영어 MC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야들이 아까 처음 말씀해 주셨던 레드카펫.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네. 그거를 다른 쪽으로 갖다 붙이는 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대담하게. 예를 들어 뭐 내가 요리를 해? 네. 요리를 좋아해? 네. 근데 내가 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네.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캐릭터였으면 저는 아마도 회사 안에 네. 어떤 식품 사업부 네. 쪽과 관련된 네. 뭔가 샵인샵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좀 재미있는 일을 추진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많은 직장인들이나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회사를 다녀봤거든요. 네. 근데 회사를 이제 저는 제일기획을 다녀봤는데 아, 회사를 다녀보면서 되게 느껴지는 현실의 벽이 있어요. 네. 못하지. 네. 말이 안 되지. 회사라고 하는 엄청난 공공의 시스템을 내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 여기다 뭐 샵인샵을 낸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상을 해보고 네.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직무의 영역과 네.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나의 이 탤런트라고 하는 영역을 이어 붙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네. 분명히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물론 네. 이제 또 법적으로 겸직 금지 조항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저처럼 겸직을 하고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네. 활용하는 유연성은 항상 좀 네. 겸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엄청 동의합니다. 음.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되게 조그만 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아무나 그냥 국제학생 받아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네네. 처음 하던 일이 전화 받는 일이었어요. 그럼요. 예, 영업 지원하고 근데 그리고 뭐 창고에서 테이프 붙이고 박싱하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와서 돌이켜 보면은 제 사업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도 배울 게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뭐 그 리셉션이라고 하죠. 리셉션 네네네. 거기서 이제 손님들 응대하고 전화 받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그냥 이거 하기 싫은 일 뭐 월급 조금 받고 일한다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나중에 커스터머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자기 그럼요. 사업에 있어서.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뭔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임하면 좀 예. 이건 진짜 제가 너무 감동받는 말씀인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제가 코비 브라이언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코비 브라이언트가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이키 광고에 나오는 장면인데 Do the simple stuff right. 네. 가장 간단한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해라. 그 리셉션 얘기를 하시는 게 느끼는 게 제가 전에 다니던 네. 헬스장이 있어요. 네네. 역삼역에 있던 헬스장인데 펜타크 아니 역삼역에 있던 헬스장인데 엑슬이라고 네. 지금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리셉션에 계시던 분들이 네. 다른 전국의 어떤 리셉션하고 비교도 안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세요. 정말 네. 회원님 네. 별거 아닌데 오늘 생일 아니에요? 그럼 막 같이 막 노래 불러주고 막 생일 축 아니 무슨 TGI야? 너무 반가운 거야. 근데 네.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바로 앞에 네. 뭐가 있냐면 아띠제가 있어요. 아. 아띠제 가서 케이크 사서 추석이면 네. 드세요. 음. 설이면 드세요. 그러니까 또 뭐가 날라오냐면 주변에 네. 좀 드리세요. 1년 회원 쿠폰. 와.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다른 네. 회사로 헤드헌팅 당해서 갔어요. 마케팅 쪽으로 다. 그러니까 멤버가 바뀌는 거야. 난 너무 아쉽지. 네. 근데 어떻게 됐냐 얘기 들어보면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 옮겼다. 음. 그러면 문제가 뭐냐?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분들도 잘해. 아. 다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너무 잘해. 그러니까 정말 네. 간단한 것부터 네. 잘하지 못하면 네. 큰 일을 못 해내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정말 태도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태도, 마인드셋. 네. 음.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네. 좀 나가서 맥주 한잔 하실래요? 소주도 좋습니다. 네. 근데 주변 반응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끼리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주변 사회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만 안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좀 괴짜 아닌 괴짜스러운 모습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반대가 있었는지. 오, 엄청 많았죠. 네.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약간 성인 ADHD처럼 집중 못하는 좀 산만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배우 선배 제가 네, 정말 네. 좋아하는 형은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재민아, 네가 그래도 배우랍시고 네.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 많이 하니? 스노보드 네. 뭐 언제까지 선수할 거야? 뭐 심판한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거에서 뭐가 되니? 네. 너 정말 이젠 집중해야 돼. 네. 라는 얘기를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형이 널 아껴서 하는 말이야. 네. 대학 때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그 학과장님이 그때 면담 좀 하자. 다 앉혀놓더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이제 좀 리파이널,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가 뭐였냐면 이제 좀 리파이널, 그러니까 영어를 쓰시는 거야 그때. 이제 좀 리파이널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아 교수님 그래도 다른 것들도 다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도 네가 대학원 가서 논문 쓴다고 결심을 했으면 하나를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분이 지금 제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엄청 응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 이제 운동부 선배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또 다른 대학에 네. 교수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너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졸업하시고 선배님이 다른 이제 가셨는데 한 번은 체육관 로비에서 만난 거야. 그러더니 재민아 너 잘 지내냐? 그래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너 뭐 하고 사냐? 그러죠. 저 똑같이 삽니다, 형님. 뭐 논문 지금 이제 프로포절 통과돼가지고 논문 마무리하면서 방송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뭐 이제 스노보드 심판 그거 계속 잘 하고 있어요. 아유 새끼야 너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사냐? 아유 그러니까 새끼야라는 단어 쓰면서 새끼야 하나만의 새끼야 계속 새끼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러고서 그 형 갔어. 그러니까 정말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가다 우연히 맞췄는데 새끼야 하면서 가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로비에서 못 움직이겠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에 뭐 개념치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은 이 새끼야가 되게 맴도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 정도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 봐도 불쾌한 리액션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누구한테는 불쾌할 수도 있을 정도인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내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지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수도 있겠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만큼은 타박을 하거나 이렇게 좀 푸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다급함을 보여주지 않았고 어쨌거나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있었고 어떻게든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어떻게든지 부모님께서 너 괜찮아? 30대가 넘어서까지 35살까지 연봉이 한 2천? 35살이면 제 주변 친구들은 대리, 과장, 빨리 간 친구들은 뭐 팀장도 달고 조그만 회사에서는 그런데 변변한 직업도 없고 논문 하나 못 끝냈고 대학원은 여전히 7년 반째 다니고 있고 막 이런 아들을 보고도 너 확실해? 괜찮아? 더 나아지고 있어? 네. 계속 해봐. 그런 믿음이 저한테 좀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멋진 부모님이신 네.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30대 중반까지도 저도 정말 자신이 없었고 이게 과연 결실이 맺어질까? 그러니까 끈은 막 풀어놨는데 매듭이 하나라도 맺어질까? 단 하나라도? 그게 되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계속 시도하고 도전을 하셔서 이 자리에 네.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도, 그렇죠. 속도에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속도에 대한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속도전이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뭐 조언 아니면 권유 이런 거를 받았을 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냥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라는 그냥 무의식적인 그냥 권유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약간 뒤처짐에 대한 불안 그런 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새로운 있죠. 도전을. 뭐 제가 이제 특강을 할 때 항상 드는 예인데 단적인 예로
버락 오바마, 네.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는 46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71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늦었다고 도널드 트럼프를 우리가 더 실력 없는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직무에 도달을 할 때 속도라는 것은 속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예. 지렁이보다 개미가 빠르고 지렁이 입장에서는 개미가 엄청 빠른데 네. 개미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개가 빠르고 그러면은 개가 제일 빠른 건데 개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더 빠르고 자동차보다는 비행기보다는 로켓 로켓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X가 제일 빠른 그거보다 더 빠른지 빛도 있고 근데 뭐가 빠르냐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빠름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옆을 잘 안 봤어요. 내 친구들이 과장 승진했대, 네. 대리 승진했대. 네. 쟤는 벤처가 뭐 어떻게 유니콘이 됐대. 막 그런 거 그래?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좀 신경 안 썼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자랐던 그 마을이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옥수수밭만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차 타고 나가면 옥수수밭밖에 없어. 네. 근데 그런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좀 자랐던 게 시골에서 자랐던 게 조금 영향이 있었을까 싶긴 한데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별똥별 보고 네. 그러니까 저희 집 뒤에 반딧불이가 엄청 많았거든요. 맨날 저희 형이랑 그 비닐 랩 있잖아요. 투명한 네, 네. 거. 그 비닐 랩 가져가서 반딧불 잡고 막 놀고 네. 지렁이 잡고 네. 지렁이 잡아서 막 주머니 넣고 집에 들어왔다가 어머니께서 막 기겁하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서 네. 느림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계속 좀 가치관으로 갖고 있어요. 맞아요. 요새 SNS 때문에 더 그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제일 맛있는 것만 올리고 뭐 그게 사실은 현실이 아닌데도. 그래서 제가 SNS를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 사진 보면 네. 한 3달에 한 장 올리나? 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관심도 없지만 네.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되게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SNS가 광고판이거든. 아. 하나 올릴 때마다 네. 돈이 들어오거든. 그쵸, 그게 그쵸. 수익화가 되는데 네. 저는 철저하게 SNS에 매몰되는 제 모습이 싫어서 아예 안 해요. 아이들 막 이런 건 더 당연히 안 하시고 네, 그죠? 소속사에서도 이 광고판을 왜 안 쓰냐? 팔로워가 얼마인데 이 정도면 얼마 들어오는데 왜 안 쓰냐? 쓸 수 있겠죠. 네. 소위 말하면 이지머니지. 네. 그런데 저는 안 쓰는 이유가 SNS에 매몰되는 제 모습이 싫어서 SNS에 매몰되는 순간 속도전에 제가 예민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돈보다는 제 삶의 퀄리티를 위해서 SNS를 억지로라도 안 하고 있어요. 방금 유튜브 쇼츠 하나 나왔습니다. 네, 감사히 잘 사용하겠고요. 아 그러면 근데 그 저희 사전 미팅 때 두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네네. 배우님께서 그 말하기랑 스포츠 그거 두 개를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키워드는 언제부터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던 거냐 하면 네. 제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십잡스라고 하는 네. 이런 게 되게 어떤 분들이 보셨을 때는 되게 굉장히 다재다능한 역할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수행해내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근본적으로 이거를 열매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줄기로 쭉 가다 보면 이 밑에는 딱 두 가지의 뿌리밖에 없거든요. 그게 스포츠랑 말하기. 왜냐하면 스포츠 해설위원, 농구, 브레이킹, 스노보드 하죠. 다 스포츠죠. 네. 그 다음에 운동선수 했던 거 다 스포츠고 전공 스포츠고 그 다음에 뭐 해설하는 거나 국제심판 다 스포츠고 국제기구에 나가 있는 거 다 스포츠고 박지민이 제일 화제가 됐던 방송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출발 드림팀 네. 스포츠고 결국은 그렇죠. 다 네. 스포츠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스포츠라고 하는 공통된 어떤 나의 하나의 관심사 네. 혹은 하나의 능력을 이 능력을 어디까지 내가 한번 접목시킬 수 있을까에 고민해서 나왔고 또 하나의 특징은 말하기. 네. 내가 남들보다 말하는 거를 좀 조리 있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건 네. 대학 때 이제 발표 때 네네.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네. 발표를 하는데 남들보다 좀 조리가 있는 것 같아. 남들보다 조금 더 PPT 프레젠테이션을 잘했던 것 같아. 네. 요런 걸 그때 처음 느끼면서 제가 아나운서 학원을 네. 한 달을 다녀봤죠.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배우려고. 네. 아나운서들은 발음 연습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데뷔
한 직후였나? 아나운서 학원을 다녀봤는데 이제 혀의 어떤 감각을 좋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걸 아직도 연습해요. 딱 한 달 다녀보고 그때 네. 이제 그런 어떤 루틴 같은 걸 배워서 지금도 연습하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스포츠, 말하기 이 두 가지의 뿌리를 내가 잘 한번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 거기서 뻗어나왔던 게 지금의 이제 십잡스라고 하는 결국은 다 거기서 시작돼요. 배우라는 것도 결국은 말하기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말을 전달을 잘할까. 전달을 네. 잘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 표현, 그러니까 배우라는 게 연기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연기 잘하는 게 결국 뭐냐? 네. 전달력이거든요. 그 전달을 잘한다. 결국은 전달력. 책 쓴 것도 결국은 전달. 그렇죠. 결국은 전 두 개밖에 없어요. 기능이. 스포츠, 말하기. 거기에 하나 좀 조미료 뿌린다면 유연성. 저는 그게 다였기 때문에 저의 박재민의 키워드를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십잡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되게 좀 죄송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 근데 댓글만 봐도 사람들이 막 엄청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네. 엄청 대단하시다. 근데 이분이 졸라- 찐이다 이러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대 대단하지 않고 누구라도 한 가지 두 가지의 직무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은 네. 그걸 어떻게 버무리느냐의 차이예요. 저는 버무리는 능력이 좀 있었을 뿐. 어떻게 믹스해서 네. 또 다른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내냐. 그렇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능력이 온데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그 능력이 조금 더 있었을 뿐 저는 절대 제 스스로가 되게 성공했다. 성공 한 스푼에 나올 정도로 성공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아직도 그렇게 자평을 못 하겠어요.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좀 돌아오네.